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울산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대형 구조물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철거 작업 중이던 노동자 9명이 매몰돼 지금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먼저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제 구조물이 타워 윗부분만 겨우 형태를 유지한 채 쓰러졌고 철골들은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며시 탁 내려앉은 거면 그렇게 된 거라 가지고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앰뷸런스 올 때까지도 넘어졌는 줄 몰랐다고요. 당시 건물에선 발파 전 철거 작업을 하던 건설회사 근로자 9명이 있었는데 붕괴와 함께 매몰됐습니다. 신고와 함께 구조대가 출동해 사고 40여 분 만에 남성 근로자 2명을 먼저 구조했습니다. 그 뒤 매몰된 2명의 위치도 추가로 파악했지만 철골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내부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한 사람은 무너졌는데 거기서 탈출을 했답니다. 지금 그런 상태. 그래서 2사람은 최초에 빨리 빠져나왔고 그 외 사람은 지금 매몰돼 있는 상태로. 하지만 일일이 철 구조물을 잘라내야 하고 추가 붕괴도 우려되고 있어 구조 작업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81년 준공된 보일러 타워는 터빈을 돌려 증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3년 전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이후 HJ중공업이 철거 시행을 받고 하청업체가 철거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발파는 열흘 뒤로 발파 전 4, 5기 구조물을 일부 잘라내는 작업을 끝내고 붕괴된 5호기를 이어서 작업하던 중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13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고 구조견과 소방드론을 비롯해 80명이 넘는 소방대원들이 현재 구조 작업에 투입돼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치하고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공지 직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구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오히려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소집 권한을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며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겁니다.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나흘 전 관저 만찬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감대를 인식했고 당일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알게 됐는데도 의원들에게 윤 전 대통령 등과의 통화 사실이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조속한 계엄 해제와 포고령 폐지, 군경의 국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특검은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12월 4일 새벽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집결을 공지한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한 것을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검은 계엄이 실패할 경우 여당과 원내대표인 본인까지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고 이를 영장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 같은 특검의 주장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한강버스가 최근 다시 운항을 시작하긴 했는데요. 성급한 재개는 아닌지 걱정입니다. MBC가 한강버스 사고 기록을 확보해 살펴보니 선박이 인도되기 시작한 직후인 3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6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고의 2배에 달하는 것이고 특히 최근 2달에만 12건이 집중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비 내리던 지난달 17일 저녁, 망원 선착장을 출발한 한강버스 앞에 부표가 보입니다. 조명이 계속 깜빡이고 있는데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부표는 선박 아래로 깔렸고
충돌 소리에 놀란 듯 직원들이 밖에 나와 주변을 살펴봅니다. 우천, 짙은 어둠, 시력 저하와 노안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3일 뒤 뚝섬 선착장 근처. 유턴하던 한강버스가 선착장 모서리에 부딪힙니다. 물때가 바뀌어 배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은폐 의혹도 일자 서울시가 직접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3건의 훈련 중, 즉 승객이 타신 건 아니고 훈련 중에 소소한 사고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브리핑 직후에도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엔진이 후진 상태인 줄 모르고 출항하다 선착장을 들이받아 선박 뒷부분이 심하게 휘었습니다. MBC가 입수한 한강버스 사고 보고서입니다.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사고는 모두 16건. 언론에 보도되거나 서울시가 앞서 공개한 사고를 합친 것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선박 8척이 모두 인도된 뒤 정식 운항이 시작된 9월에 가장 많았고 잦은 사고로 승객 탑승 없이 시범 운항을 했던 10월 한 달 동안 5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운전 작동 미숙 7건, 기계 결함 4건, 안내 미흡 3건 등이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거리를 잘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어느 정도 거리에 가서 스피드 얼마만큼 하고 대강은 좀 정해져야 되거든요. 최근 운항이 재개된 뒤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한강버스의 충돌로 내부 커피 매장이 한때 정전됐습니다. 서울시가 성급하게 운항을 재개하려다가 안전 문제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되고요. 서울시는 운항을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안전사고는 아니었다면서도 훈련 등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와 출석 요구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국회 운영위에서 호출하면 언제든지 가라고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이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국감 참석 자체가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하자 주 의원이 입틀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행이 빚어진 겁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결국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회가 선포되면서 의원들이 퇴장했는데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말 한 번 하지 마세요. 술 찍어. 국감은 겨우 재개됐지만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 대통령실의 인사발령 등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이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을 또 부속실장으로 발령까지 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일정 수행 탓에 오전에라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해명하려고 하는데 못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섰습니다.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300억 선거법 관련, 선거자금 관련, 성남시 의회 관련, 성남 22일 관련, 이화영 재판 관련, 김용 위중교사 관련 이 사안들은 지난 정부에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며 국정감사랑도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회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김 실장이 경내에 대기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위에서 호출하면 언제든지 가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번 주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할인으로 유명한 가전 매장에서 가전제품 구매 계약을 했는데 물건은 하나도 받지 못한 채 돈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가전 매장 직원이 현금을 받은 뒤에 잠적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제보는 MBC 조건희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집. 전체가 텅 비어 있습니다. 새로 산 가전제품을 배송받기로 한 날인데 아무것도 오지 않은 겁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해서 빌트인 그 제품에 맞게 다 짜놓은 상태였는데 이 예비 부부는 지난달 중순 한 LG전자 베스트샵을 찾았습니다. 할인의 성지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이 여기가 진짜 최고다, 너무 좋다 이런 후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3년차 직원 양모 씨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800만 원 가까이 환급된다며 카드 발급을 권했습니다. 이어 현금 2천만 원을 내면 배송을 앞당길 수 있고 나중에 제휴카드로 다시 결제하면 현금 전액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예비 부부는 TV와 냉장고 등 10개 제품을 계약했고 그 자리에서 현금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나흘 뒤 제휴카드로 2천만 원을 또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주고 나자 직원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은행 업무 시간이 지났다, 담당자가 없다며 일주일가량 현금 환불을 미루다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4명, 대부분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떼인 돈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로 일하는데도 집중도 하나도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매장 측은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며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LG전자 본사에도 문의했지만 매장 쪽과 먼저 얘기해보란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본사 직영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란 겁니다. 개인 매장인지 직영 매장인지 저희가 알고 간 것도 아니고 LG전자라는 그런 베스트샵 간판을 보고 간 건데 어디에도 대리점 표시되어 있는 것도 없고 LG전자 측은 MBC의 개인 사업자 매장 직원의 일탈이라면서 법적 책임은 없지만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선제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